넘쳐나는 과대 광고로 인한 피해 막기, 그리고 올바른 사고방식으로 바른 취업과 이민 도전을 합시다. 요즘 세상살이 참 각박한지 자녀들 키우기도 만만치 않고 주변 비교되는 경쟁 사회 속에 한국 삶의 만족도가 세계 하위 수준임을 생각할 때 캐나다로 취업의 기회와 자녀들의 교육까지 생각하는 많은 학부형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인터넷과 정보의 홍수 속에 무엇이 과연 맞는 해외 취업과 이민 방법인지 그저 이렇게 하면 최대한 돈 적게 들이며 빠른 이민된다고 설명하는 브로커들이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막고 올바른 캐나다로의 취업과 이민 연계를 지향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 주변에 많은 분들이 떠나는 캐나다. 돈 적게 들고 빠른 취업과 이민이 가능할까? 캐나다는 한국의 100배가 넘는 면적으로 많은 외국인들을 노동력으로 받아들이는 이민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모자란 영어 실력과 한국에서 받은 자격증을 캐나다 것으로 교환하여 취업 후 단기간 일을 하면 이민이 된다는 이론으로 돈 적게 들이고 이민까지 된다는 과대 광고로 일단 돈 받고 출국부터 시키자는 양심 없는 브로커들의 사람 가리지 않고 빠른 기간 내에 취업 후 이민이라는 달콤한 말로 호갱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 나는 과연 캐나다에서 원하는 인재일까? 대한민국은 모국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어가 제1외국어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과연 편법으로 출국하려는 분들의 영어 실력과 현지 고용주가 채용할 만한 인재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지에서 다양한 민족의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정식 캐나다 자격 코스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을 캐나다의 오너가 비영어권 국가의 체류자를 바로 채용할지 또 내가 그런 인재인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3. 한국에서 전공자인데 캐나다 자격증으로 바꾸어 취업도 시켜준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엄밀히 다시 말씀드리면 캐나다에서는 한국의 자격증을 캐나다 자격증으로 바꾸어주는 법규는 없습니다. 단지 현지 교육청의 무지로 인한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문 성적표와 졸업장을 영문으로 준비해 제출하면 현지 교육청은 어떤 대학의 정식 영어를 이용한 학점이라 생각지 않고 학점 인정만 해주는 방식인데 문제는 캐나다에서의 졸업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질적인 영어 실력 및 자질은 판단하지 않은 채 나오는 백지 같은 라이센스라는 겁니다. 캐나다에서 취업할 때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캐나다의 동료 율동, 캐나다의 문화, 캐나다 학부형들이 무얼 바라고 있는지, 의사소통, 사고방식 등 이 모든 부분이 서투르고 혹은 실수가 있다면 편법으로 고용이 된들 그 이후에 겪게 되는 불이익과 사고는 누가 보상을 할 것인지 부작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런 편법적인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되어 최근 캐나다에서는 자체 영어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현지에서의 교육 후 캐나다 자격증을 인정해주게끔 변하고 있으며 이에 무지한 작은 외곽 소도시 교육청을 통해 자격증 세탁을 해주고 금액을 요구하는 몰지각한 브로커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스로 실력이 되셔서 브로커를 통해 불법과 편법을 도용하지 않고 스스로 취업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박수를 쳐드립니다. 4. 교사란 어떤 직업인가? 캐나다는 한국의 문화와는 너무나 다른 자녀 교육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작은 타가소나 들어가서 노동 착취를 당하며 있을 것인지 아니면 알찬 보육센터로 정당한 캐나다에서의 교육 후 받은 정식 자격증으로 합당한 인맥관계 형성과 추천을 통해 바른 교사로 시작할지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란 편법을 거쳐선 안 됩니다. 실제 자신의 실력을 확보하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할 정직한 직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이민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의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더욱이 편법과 불법은 안 됩니다. 편법은 편법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현지에서도 바른 고용 행태가 이루어지지 못한 최저급여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과 취업 후 결론인 이민 때 예전에 바르지 못한 편법으로 인한 이민 거부 사태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영어가 부족하다면 영어를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와 충분한 자금과 캐나다에서의 합법적인 교육 중 실습, 그리고 인맥 그리고 취업과 연계가 자연스레 되어야 합니다.
만족된 취업처로의 합법적인 연계와 캐나다에서의 행복한 생활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5. 캐나다 유아교사, 캐나다 보육교사는 새로운 이민의 돌파구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준비된자의 이민 직업군이며 이 안에는 영어 캐나다에서의 학과 수업 후 정식 라이센스, 적응기간, 직업에 대한 자부심, 성실함, 충분한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현재 캐나다 유아교사, 캐나다 보육교사, 캐나다 간호조무사는 이민 직군에 해당되므로 자격증 취득 후 현지 취업 경력을 쌓으면 이민이 되는 추천 직군입니다. 6. 부모 중에 한 명이라도 캐나다에서 대학에 입학하면 자녀 교육이 무료. 캐나다에서의 교육비가 만만치 않으니 대부분 엄마가 공부를 하고 자녀들을 무상 교육시켜준다는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캐나다에서는 무조건 외국인에게 퍼주는 어수룩한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는 제도로 엄마가 대부분 영어 실력이 되질 않으니 영어 공부부터 하라는 형식으로 학원비가 들어가며 죽어라 영어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영어 실력이 안 되는 학부형이 학교를 다니며 본과로 진학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어학연수로 편법 비자 연장을 통해 비자 버티기 식의 체류로 자녀 무상교육을 연기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가 공부를 하려면 자녀들을 돌봐줄 보호자가 있어야 하며 아이들의 교육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하고 엄마도 공부 후 빠른 취업을 하여 합법적으로 학비 면제를 받는 편이 결과적으로는 자금이 덜 들어갑니다. 엄마만 공부하고 아이들의 무상교육을 하려다가 현지 대학 제때 졸업도 못하여 엄마의 학비를 계속 내게 되며 막대한 생활비가 들어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7. 결론 드립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캐나다의 교육과 오롯이 현지 캐나다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며 취업의 눈높이를 낮추십시오. 캐나다를 자세히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현지 취업에 대응해야 하는지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빠른 결과만 기대하지 마시고 캐나다에서의 직업에 대한 욕심을 조금은 버리시고 몇 년간 고생하려는 생각하십시오. 그것을 얼마나 빨리 인식하고 필요한 자격증으로 인맥을 만들어 취업으로 성공하느냐 아니냐는 브로커들이 해주는 일이 아님을 또한 명심하십시오. 올바른 현지 취업과 바른 이민 준비를 하시길. 멋진 캐나다로 건강하게 출발하실 분들이 늘기를 바라겠습니다.